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공인노무사 이듀리입니다. 저는 2019년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동안 고시촌에서 전업으로 공부를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생동차로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특히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공부했는지, 둘째는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멘탈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세 번째는 제가 행정쟁송법을 65.4점을 받았는데요. 생동차였지만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과목과 2차 과목 공부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1기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지금 시기에 1차 과목에 대한 압박도 슬슬 올라오고 또 2차 과목은 2차 과목대로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이맘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차와 2차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런 불안과 압박에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길게 고민한 끝에 내린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접근을 하자였고, 둘째는 벼락치기로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1기부터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자였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접근하려고 했던 이유는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반드시 고득점을 할 필요는 없고 평균 60점만 만들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을 막 깊게 이거를 막 내가 다 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접근하지 않았고 최대한 이론 강의를 빠르고 가볍게 들은 다음에 차라리 해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그렇게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이론을 복습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 시기별로 제가 1차, 2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연기가 시작하기 전에 민법, 노동법, 경영학 3과목 강의를 기본 이론으로 정말 빠르고 가볍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막 전혀 꼼꼼히 듣지 않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는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가 개강하고부터는 사실 그 2차 과목을 따라가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어서 1차는 거의 손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기부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법, 객관식 문제집만 한 권 제대로 사서 그걸 매일 30분씩 풀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스톱워치로 딱 1시간을 맞춰놓고 최대 1시간 넘지 않게 좀 가볍게 매일 문제 푸는 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하기가 싫어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독서실에 오면 그냥 가장 먼저 민법 객관식부터 푸는 그런 기계적인 습관을 가지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가 개강하기 직전에 사회보험법 기본 이론을 굉장히 빨리 그냥 돌렸고요. 2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과목 객관식 문제집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보통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3타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2기부터는 매일 오전에는 무조건 1차 과목을 하고 또 1차 시험 한 달이 남았을 때는 오전, 오후 타임에 1차 과목을 하고 저녁에는 2차 과목, 또 1차 시험 2주 전에는 2차는 아예 안 하고 그냥 1차 시험에 올인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2차 과목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하되 1기부터 매일 30분
최대 1시간씩 민법, 객관식 풀이를 시작했었고요. 2기부터는 매일 오전에, 또 1차 한 달 전부터는 오전 오후 시간에, 또 1차 2주 전에는 그냥 1차에 올인하는 식으로 1차, 2차 균형을 맞춰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1차 같은 경우는 평균 85.4점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1차는 그냥 직전에 아주 벼락치기로 몰아쳐서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30일의 기적이다, 15일의 전사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또 벼락치기 미담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런 과목들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거나 좀 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벼락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베이스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꾸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심신의 평안을 가져오는 데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꾸준히 준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1차 시험 직전에 그렇게 극한으로 벼락치기를 하고 체력을 다 써버리면 오히려 1차 시험이 끝나고부터는 번아웃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만약 1차 시험 직전에 막 밤을 샌다거나 체력을 다 써버리면 그냥 그대로 1차 시험이 끝나고 한 1, 2주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그냥 1차 시험 직전에 1차를 좀 꾸준히 하다가 직전에 체력을 좀 아끼는 전략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1차를 꾸준히 공부해서 1차 시험 직전 2주 전부터는 한 10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정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 1차 시험 직후 일주일이 제 수험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동차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직전에 벼락치기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승부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부터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안배도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로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멘탈을 붙잡을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험생에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라는 그 불확실한 변수가 진짜 원망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저 또한 그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결국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이고 이 코로나 시국을 당장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덤덤하게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 좀 유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런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졌었는데요. 감사 일기가 진짜 거창할 게 없고 그냥 하루 공부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그나마 좀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걸 막 쥐어 짜내서라도 좀 감사한 일들을 한 3, 4개 정도 매일 직접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1월 9일에 이런 감사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던 민법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 민법을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려서 매우 신나고 감사하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코로나로 학원이 문을 닫아버려서 괴롭긴 하지만 오히려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제가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났지만 속 시원하게 엉엉 울면서 맛있는 빵도 사 먹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썼더라고요. 좀 유치하죠.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이렇게 감사한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 그날 그냥 좀 감사한 마음으로 잠을 들 수가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이 다음날 아침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수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 시국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진짜 울고 싶은 날도 많고 진짜 실제로 엉엉 운 날도 꽤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금방 털어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감사일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답답하고 멘탈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유치하더라도 직접 감사한 일들을 매일 직접 적어보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쟁송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사실 법학 과목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생동차였지만 행정쟁송법에서 65.4점을 받았는데요. 행정쟁송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요. 다른 하나는 음성 녹음을 활용하자입니다. 저는 사실 연기 때 모든 다른 과목의 강사를 변경을 했는데요. 행정쟁송법만큼은 그냥 연기부터 윤성봉 선생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쭉 따라가면서 각 시기별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가이드를 정말 빠짐없이 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기 때는 진짜 선생님이 답이 없는 사례 과제를 막 잔뜩 내주셨었는데요. 그런 어떤 사례형 답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생동차생으로서는 그 문제만 봐도 진짜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막 눈물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도 선생님이 풀 답안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 그냥 막 울면서 풀 답안을 막 꾸역꾸역 써보고 이 문제만큼은 뭐 포섭을 꼭 연습을 다시 해보세요 하면 또 울면서 그냥 포섭을 다시 해보고 오늘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스스로 힘으로 리마인드를 꼭 해보고 오세요 하면 그냥 또 울면서 리마인드를 끝끝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짜 시키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짜 와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깨부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가이드를 착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 시험장에서 딱 시험지를 받기 전에 그래 내가 모르는 건 진짜 다 모를 거야 라는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실제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다 익숙한 문제였고 모두 자신 있게 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법으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내가 막 다른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막 더 챙겨봐야 하나? 라는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더라도 그냥 의심하지 말고 윤성봉 선생님이 각 시기별로 내려주시는 그 구체적인 가이드들을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다 보면 아마 행정쟁송법만큼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음성 녹음은 이제 행정쟁송법을 복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이죠. 연기가 끝나고 1기가 시작하기 직전이면 이 시기 동안 아마 다 각자 그 과목별로 복습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복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각 과목별로 막 복습 계획을 세워서 막 하는데 다른 과목, 특히 노동법이나 경영조직론은 양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양에 막 치여가지고
행정쟁송법을 이렇게 펴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다음 순위, 그래, 일단 다음에 이렇게 다른 순위로 밀리고 막 이랬었는데 또 아예 복습을 안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럴 바엔 차라리 막 거창하게 시간을 많이 내서 회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틈틈이 직접 제가 책에 있는 일반론을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고 그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집행정지 파트라고 하면 1. 집행정지의 의의 2. 집행정지의 요건 3. 집행정지의 내용 4.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런 식으로 목차가 쭉 있고 그 책에 있는 일반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서를 그냥 보고 제가 현출해야 되는 목차 쭉 읽고 또 그 목차에 맞는 일반론 내용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 녹음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는 기회가 됐고 그게 복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한 것들을 저는 뭐 산책할 때, 막 되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리고 막 졸릴 때 이런 때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었고요. 2기, 3기 때도 그 모의고사 보러 학원 갈 때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가는 게 아니라 그 녹음한 파일을 들으면서 학원을 갔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계속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음성 녹음을 들었던 덕분에 그 암기할 시간을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어느새 좀 암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도 일반론을 되게 풍부하게 쓰는 편이다. 그리고 현출되는 정도가 좀 높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시기에 다른 과목 양에 막 치여서 행정쟁송법 볼 시간도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창하게 복습하려고 하기보다는 리마인드 하면서 그냥 책에 있는 일반론, 내가 현출해야 되는 일반론을 쭉 이렇게 녹음하고 그 녹음된 걸 수시로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작년 이맘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진짜 내가 진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저 스스로를 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냥 매일매일 덤덤하게 그냥 내가 하루에 계획한 것들을 거뜬하게 해내면 그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에는 큰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될까라는 고민하지 말고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